안녕하십니까. 쌍심지 진행을 맡은 신승훈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사안 이슈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심층 취재 쌍심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고가 하부의 위험성과 흡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고가 하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또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도착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이슈는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 이야기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인들의 절규와 법 집행을 내세우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지하상가 내가 다 불리는 거예요. 학용제 행위입니다. 거기에서까지는 저희가 나라가 약속하던 저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땅 떨어져 서 있는 기분이에요. 포결! 의정부 시청 앞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시위에 나선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 올해 80살이 넘은 최석병 씨는 4년 전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의 점용권을 구입하면서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올해 5월 이 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제 공직이 다 나오니까 가게 보탬이 될까 해서 그래서 샀다가 이 꼴 된 거죠. 너희들 죽는 수밖에 없어요. 도용원 씨는 10년 동안 세입자로 장사를 하다 내가게를 갖고 싶은 마음에 4년 전 5억 원을 들여 점용권을 샀다. 하지만 내가게를 갖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뿐. 도용원 씨 역시 5월이면 가게를 비워야 한다. 마음이 힘들죠. 몸보다도 마음이 힘들고 사실 1인 시위하는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말 점용권이 연장이 안 된다면은요, 지금 나머지의 삶은 제 삶이 아닙니다. 삶을 갖다가 어떻게 정말 해야 될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도용원 씨와 함께 찾아간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한눈에 봐도 침체돼 있고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점용권을 사기 위해 들인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부부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가 활력을 잃은 것은 4년 전 지상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부터. 백화점과 상가를 이어주는 통로가 없어 고객의 발을 잡기 힘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가의 관리 주체가 민간에서 의정부시로 넘어가게 되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96년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는 무상 사용기간 20년이 만료되는 올해 5월에 의정부시로 점용 관리권이 이양된다. 문제는 관리 주체가 의정부시로 이관되는 것이 현실화되는 가운데서도 최근까지 점용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도 여기서 매매가 다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매가 됐을 때 왜 의정부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나요? 그거는 의정부시의 직무유기죠. 완전히. 지하도 상가의 특성상 점용권자의 20%가 직접 운영하고 80%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상황. 현재 점용권자들은 금융권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면서 돈이 모자르니까 또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걸 샀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있는 돈 퇴직금은 다 날리고 또 대출은 5월 5일부로 상환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점용 세를 들어있는 세입자 영업주한테는 보증금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지금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까지 합하면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대출금 규모는 300억 원이 넘는다. 2016년 1월 18일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재상정되는 날이다. 지난 1월 4일 지하 상가의 무상 사용 기간 만료와 새로운 경쟁 입찰 시작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한자가 의사 말만 들어도 좀 병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자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법대로 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또 지하 상인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위 앞에서 결사항쟁에 나선 상인들. 정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아니 아무런 말도 없다 갑자기 그럼 어떡하냐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 집행이 속도를 내게 되고 상인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네, 오늘의 주제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슴 먹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또 영상을 보는 진행자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기 위해서 이 상가 관련해서 많은 소송을 진행하셨던 남윤국 변호사와 그리고 취재를 담당했던 조은실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왔던 점용권 얘기, 뭐 임대와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좀 정의를 먼저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점용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점용권이란 행정재산, 즉 곡물의 특정 부분을 그러니까 유형적이고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행정재산에 관한 임차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그러니까 공공의 재산을 빌리는 그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지하도 상가라는 게 사실 전국적으로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편인데 이런 분쟁들이 여기만의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뭐 전국 각지에서 지하도 상가가 규모가 크고 또 의정부 지하상가 마찬가지로 뭐 20년이 이제 그 뭐 기부 체납한 다음에 무상 사용을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는 즈음에 해가지고 이제 보통 대규모로 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규모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또 소송을 하거나 반대로 행정청이 그 점용권자들에 대해서 이제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서 명도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관리비를 지급했던 것들을 뭐 부당이고 반환을 구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뭐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상가를 빌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소유한 개인이 소유한 상가를 빌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 상가를 빌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지하도 상가의 분쟁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지하도 상가가 워낙 대규모 점포가 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고는 해도 우리나라 전체적 상가 수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많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지 그냥 분쟁의 규모가 좀 크고 격한 분쟁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은실 PD, 그 현장 영상을 보니까 상인들의 입장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그 최석병 씨의 경우처럼 그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노년의 퇴직금과 자산 그리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서 점용권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20억 원을 투자한 분들도 계셨고요. 남편을 설득해서 퇴직금으로 그 점용권을 구입한 그 주부들의 경우에는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처한 상황이 좀 급박해 보였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니까 장사가 되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도 적고 문을 닫은 상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그 상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경기 침체와 그리고 지상에 얼마 전에 4, 5년 전이죠. 그 대형 백화점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상권이 이전만 못한 데다가 최근에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에는 600여 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다시피 20% 정도는 공실, 즉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30%는 임시 점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시 한두 달 왔다 가는 그런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 정도가 점용권자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임차인을 둬서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사실상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니까 점용권자가 있고 또 임차인이 있어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약 뭐 300억 정도의 빚이 있는 상태인데 그 아래 또 임차인이 또 있으니까 그런 빚들이 임차인에게는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점용권자들은 점용권으로 신용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가 의정부시로 이관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점용권이 개인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금융권에서도 대출금 일시 상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있고요. 이런 금전적인 압박 때문에 이 세입자들에게 줘야 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점용권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어떤 권리를 좀 보호할 만한 법적인 장치 같은 건 없을까요? 공유재산법에서는 점용 허가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뭐 조항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결국 구체적인 사안 해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좀 그 순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정해지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으로서는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제 다음 사람에게 이제 최근에 2015년 5월 13일부터 이제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갱신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물이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는 좀 의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계약이 끝났지만 양수인 입장이라면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아니면은 양도인이 그런 사정을 속여가지고 점용권을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취소한다거나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고려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실하게 뭐 하나 제대로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이 얽혀 있고 또 개인이 이거를 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취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점용권이 왜 그러면 최근까지도 거래가 됐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상가가 시로 이관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상인들은 왜 최근까지 점용권을 거래했나? 상인들은 계약 당시 의정부 시청과 상담했고 시청에서 상가가 의정부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저희가 점용권 그런 거를 알고도 저희가 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제가 들어왔던 겁니다. 연장이 될 것이다. 네,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지금 당장 거리를 남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샀던 분들이나 과거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하니까 연락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방침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타 지하상가에 준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타 지하상가에 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0년 또 연장해서 갈 거고, 리모델링해서 또 갈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과연 의정부시 입장은 어떨까? 상인 몇 분이 이렇게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시에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니라고 증명할 사항도 증명이 되지도 않고 또 그분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뭐 증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서로 주장이 그분들 주장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다라고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은 지하상가 특유의 관수법이 왜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에는 통용되지 않는지 답답해한다. 20년 후에는 이 모든 게 시로 이관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까지 전국 지하도 상가 어디도요 이관된 게 없어요. 이래에 한해서 10년 연장을 해서 가서 30년이 지난 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거래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계약서 원본을 보면요, 이 계약서에 보면은 이 상단에
이렇게 의정부 지하상가 무상 사용 기간을 모집할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 계약서 같은 거이 돌아다니는 거에서는 정말 막연자실합니다. 의정부 씨의 지적대로 실제 계약서에서는 무상 사용 기간을 강조하는 네모칸이 생략돼 있다. 당신들은 보험 계약할 때 이게 그 계약서 내용 제대로 보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 보험 계약이야 한 달에 들어가는 게 많이 해봐야 뭐 1, 20만 원, 10만 원대 많이 들어가면 3만 원에서 10만 원대인데 이거는 좀 말씀하신 게 5억 몇천 주고 사셨다는데 어떻게 5억 6천에 거금을 쓰시면서 계약 내용을 안 보고 쓰시냐고. 두 번째 의문점, 의정부 씨는 왜 소극적 행동으로 상인들의 거래를 방조했나? 의정부 시에서 점용권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의정부 시와 민간 사업자 계약서 17조에는 관리자는 상가 점포에 대한 전매 행위를 단속하여야 하며 연 사회 점포와의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연 1회 관리청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20년 동안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는 거를. 그러면 시는 양도 양수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묵인해 왔던 거거든요. 당사자 간의 사경제 행위입니다. 거기에서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굳이 나서서까지 막 강제할 상황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다 지하상인 것처럼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았으면 차라리 미리 5년 전, 10년 전이라도 계도 기관을 통해서 계속 해줬으면,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뒤늦게 가게를 사고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작년 7월 달에만 해도 벌써 장사가 안 된다면서 영업회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벽보까지 뜯어버리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장이 어디까지가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는 건지 거기서는 좀 약간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의정부 시청이 안내 벽보를 붙였던 정황이 증거 사진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의정부 시가 알면서도 거래를 방조했다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상인들. 그 증거로 의정부역 5-2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경원도시 개발을 대신해 들어온 윌코 DNC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준공한 것이다. 문제는 의정부 시가 재작년 9월 윌코 DNC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승인해 주었다는 점.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의 관리권이 의정부 시로 이관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면 시가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에 놓고 시가 가져가서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참 도덕상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만일에 그런 방침이었다면 처음부터 이건 시에로 다시 접수할 것이니까 이제는 해봤자 돈만 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딴 거 하십시오. 이게 순서였겠죠. 그걸 묵인하고 승인을 내주고 중간검사 다 해서 다 뚫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건 뭐 시에 사기당한 기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개인적인 느낌은 뭔가 이거는 잘못돼도 뭐가 좀 크게 잘못돼 있다. 의정부 시는 어떤 이유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승인한 것일까? 시에는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안 된다고 우리 1년 뒤에 가져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때 상황을 이때 나갈 때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안타깝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난간에 서 있어요. 마지막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매일 피켓 시위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우리를 한 번도 안 만나줘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상인들. 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정부 시.
상인들의 재산을 담보로 한 팽팽한 권리 분쟁에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의정부시는 지하도 상가의 관리권 이관 시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최근까지 이런 그 점용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저희가 만나본 대부분의 점용권자들 중에서 4, 5년 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최근 들어 그 작년 7월, 5월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7월, 5월이면 정말 최근까지의 네, 거래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하도 상가에서 점용권을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네, 그 무상 사용 기간에는 그냥 수시로 보통 거래들을 하시고요. 네. 거의 시에서는 그 경우에는 거의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시설들이나 이런 뭐 개보 수비 등을 또 기부 체납도 하면서 추가로 연장을 또 얻어내고 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수시로 이루어지고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정부 지하상가의 점용권자 분들처럼 또 어떤 기대권을 갖고서 거의 뭐 끝나기 몇 개월 전에 또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은실 PD,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4, 5년도 그렇고 뭐 작년 7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건 정말 자기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제작진도 그 촬영 내내 수차례 물어본 게 이 점용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 구매를 하셨냐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의정부시에서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 계약서, 거래 계약서 내에 무상 사용 기간을 표시하는 네모칸이 없다는 점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래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그 앞 표지부터 내용 곳곳에 이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는 의정부시의 소유이며 그리고 무상 사용 기간이 20년밖에 안 된다는 문구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신 이유는 한결같이 타시도의 경우를 이제 드십니다. 기본적으로 20년이 지나고 나면 5년에서 10년간은 무상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었던 타시도의 경우를 많이 참고를 하셨고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는데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의정부시가 불과 1, 2년 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건설이 힘든 상황인데요. 이것이 설치하도록 해준 것도 의정부 지하상가 상인들이 점용권을 사게 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의정부 시의 입장에서는 점용권 거래는 정말 뭐 사행이다. 그러니까 뭐 상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중간에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현황 자체를 보고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의정부시가 충분히 알려면 알 수 있었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법적인 책임 같은 거는 없을까요? 예, 근데 그 단속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러니까 점용권 거래를 한다거나 무단 전대를 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들이 사실 오히려 그 점용을 하신 분들, 거래를 하신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재량행위고 또 그걸 꼭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계약을 그걸 발각했다고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상인들한테는 더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만약에 그런 어떤 단속을 알고서 그것들을 그냥 놔뒀다, 방관했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의 발생 자체가 그분들의 그런 행위로 방관한 그런 사실로 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그 거래를 했고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거래를 했다거나 기대를 갖고서 거래를 했던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다른 그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뒤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어떻게 정비가 됐느냐라는 것이 쟁점일 것 같아요. 의정부시와 접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던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의 상인들. 첫 번째 제안은 과거 수익을 내지 못한 기간 5년을 근거로 의정부시로의 이관을 5년 동안 유예해달라는 것이었다. 5년은 상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었고 세입자 보증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상으로 그러면 연장을 해달라. 무상으로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유상으로 해달라. 의정부시를 향한 제안은 수정을 거듭하게 된다. 두 번째 제안은 의정부시에 132억 원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10년간 지하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상생의 사례인 부평역 지하도상가. 2012년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처럼 민간기업의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며 점용관리권이 시로 넘어왔다. 하지만 상인들은 매장을 리모델링했고 그 비용을 환산한 기간만큼 점용권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이런 상생의 사례마저 지하도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락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돼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도,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대전시 중앙지하상가 이런 데는 상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저촉되는 상황이 많이 운영돼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 조례를 갖다 바꾸려고.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바람이었던 타 지역의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마저 변경을 앞두고 있고 의정부시는 상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조례를 준수. 올해 5월 6일부터는 지하도 상가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도 점용권자와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차인이 되면 최고 5년 동안 점포에 대한 사용 수익이 허가된다. 하지만 시의 이런 제안에 대해 비대위는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는 불씨라고 주장한다. 그 점용권자가 있고 세입자가 그러니까 영업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두 부분이 대립이 되는 경우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둘이서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둘이서 싸워라. 예? 둘이서 싸워라는 얘기인데 표현은 합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시에서는. 예? 표현은 이 사람들은 합의를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경우에서 수의 계약을 해주겠다. 문제가 이게 심각합니다. 시의 방침이. 그러면 점용권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방법이고 그 영업주도 현재 보호받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문제는 이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점용권자와 세입자 간의 대립관계가 표출되며 둘 중 한쪽이 쉽게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의정부시의 제안에 90.3%의 합의를 받아 시에 제출했지만 시에서는 모호한 내용이라 합의서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합의합니다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순위에서 뭐 점포지에 준다든가 세입자에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영업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자 시에서 공공성을 따지고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가 사용료도 납부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뭐 사용료나 또 시설에 미비점이 있으면 시설 투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상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고자 올해 5월 5일이 종료가 되면은 그 시설을 시에서 인수해서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할 사항입니다. 1월 21일 의정부 시의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게 잃고 집 잃고 가족 잃게 하지는 마십시오. 제발 대출금 상환할 시간만 더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 된다면 그것도 점령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 선발 자살할 마음에 든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 저들한 피나는 모습을 보신다면 들리신다면 소리 나와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의원님들 저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례안의 가결을 앞두고 결사 항쟁에 나선 상인들.
의정부 시의회 2차 조례안 보고받은 지하상가 정비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인들. 2016년도 5월 5일 되면은 큰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의원들의 입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의정부시가 상정한 수정 조례안의 가부에 따라 5월 6일에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5월 6일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의 모습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시장님이 대화의 장을 열어서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말만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이제 한 번 만나주셨습니까? 이제 회의 끝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심을 가져요, 양심을. 결국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 자신도 지하상가 불질러 버리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를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지하상가 내가 불질러 버려. 내가 이래도 망하는 거 저래도 막 죽는 거는 마찬가지야. 정말로 어떡해.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책임져. 우리 니까 책임져. 시장님도 그렇게 법을 잘하는 거니까. 제발 좀 이런 것들 신문에 실어주셔서. 시의회 밖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상인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1인 시위와 집회로 지쳐있을 서로를 다독이며 의정부 시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심정으로 시위에 나선 상인들. 운명의 기로에서 세상의 칼바람과 맞서고 있다.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결정의 순간 의사일정 제3화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조례안은 가결됐다. 좋은 소식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의원들은 우리들의 절규, 우리들의 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시 방침대로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부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부시와 상인들.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보고 있는 순간에도 사실은 목이 메입니다. 사실은 저 상황이 저 상인분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 저희한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분들이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심정이 그렇게까지 치달을까요? 사실은 그 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5월 5일까지는 내 재산이니 불을 지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건 이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5월 5일까지는 상인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5월 6일부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공무원 입장에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토지나 건물의 인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원상 회복이나 건물의 그 시설물의 철거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그 대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사전에 이제 계고를 하고 어떤 처분을 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한 후에 대집행 영장에 의해서 이제 정확히 날짜를 또 알려서 다시 통지를 하고 그 네. 이후에
행정 대집행을 한 이후에 또 비용 징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안에 있는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 시설물들이나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강제 집행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 그냥 시설이 없더라도 거기를 계속 점유하면서 풀지 않는다면 또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또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점유 자체는. 앞서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 부평 지하도 상가의 사례가 잠깐 나왔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아까 말씀드렸지 뭐 개보수나 이런 비용을 추가로 그 상인회에서 또 그 기부채납 형식으로 또 내고서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또 수의계약이나 뭐 지명 경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 가고 있고 상인들도 말씀하셨지만 유독 왜 의정부 지하상가만 그런 거 한 번 없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취재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례도 많이 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타 지역에는 그 아무래도 그 의정부 지하상가처럼 20년 만료 후 바로 이전된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은 주안역 지하도 상가를 보면요, 2007년 그 각 점포당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재연장을 체결을 했고요. 네. 대부료는 연간 점포당 평균 250만 원을 지급을 하는 상황에서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도 활성화가 돼 있는 지하상가 중에 하나인데요. 2014년에 3개 구간 모두 20년 그 말기가 완료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연간 40억 5천만 원의 대비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5년 연장 후에 지금 계약을 한 거고요. 상인회에서 역시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중재 역할을 많이 이뤄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공무원이 얘기한 거에 보면 상위법 때문에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다른 지역도 뭐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조례안에 따른 어떤 또 다른 변화도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상위법은 사실 이전에도 그 무단 전대라든가 이제 전대를 완전히 그 금지하고 있었고요. 점용권을 다른 이에게 이제 넘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를 하고 있었고, 또 그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다 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현실은 경쟁 입찰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 계속 뭐 최초의 계약에 한해서만 뭐 연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계속 그 현실에서는 그냥 연장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뭐 상인들이 뭐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서로서의 법과 실제 적용되는 법이 어떤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쟁 입찰을 당장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그 피해자들의 받는 고통이 너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반면에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려는 이익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이런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 이런 그 공유 재산의 사유화를 막자 뭐 이런 공익적인 뭐 목표가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비해서 이분들이 어떤 그 남아 있는 상인들이 입어야 되는 손해가 너무 너무 크고 그런 것들은 좀 비교 교량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상인들을 구제할 만한 어떤 법적인 장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전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도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이라든가 이제 지명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고요. 네. 뭐 법 근거 없이 그렇게 만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첫 희생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정부의 그런 법 부분도 현실에 맞게 좀 수정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꼭 뭐
법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또 그렇게 되면 법이 또 따라가면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연장 허가를 받으시면서 뭐 돈을 안 내고 그렇게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돈을 내고 있고요. 강남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의 임차료들을 내고 있거든요. 주변 그 상가들에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처음 시작 무상 사용 기간에는 월차임이 쌌기 때문에 어떤 권리금들이 이런 걸 발생했었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그런 분들을 이제 현실화 시키다 보면 또 그 자정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이제 차임이 좀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안에서 또 완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상위법에서도. 네, 그리고 이번 취재에서 가장 가깝게 이 상인들을 지켜보셨던 이 조은실 PD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상 그 점용권의 연장은 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시에서 제안한 1순위, 2순위, 3순위의 임차인 순위가 있습니다. 그 1순위는 점용권자와 운영자가 같을 경우에 이제 수의 계약으로 준다는 것이고요. 2순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점용권자와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는 두 점용권자와 임차인이 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임차인과 점용권자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점용권 문제로 점용권자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사실은 임차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게 폭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벼랑 끝에 몰린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절실하게 목숨처럼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그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고 주변의 많은 도움도 좀 요청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재를 담당해 주신 조은실 PD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남영국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이슈를 다루면서 제작진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방송에서 나왔던 멘트였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제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봐도 가혹한 일을 법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야속하지 않은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한 영상이었습니다. 신통치 않은 시각장애인의 구걸에 지나던 여인이 피켓의 문구를 바꿉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로 이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제작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서민들의 울타리가 아닌 목숨을 올가매는 밧줄로도 쓰일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실행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